그녀의 화려한 도전, 지적 도발, 전혀 다른 인터뷰. 지금 그녀가 온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토크 펀치.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요즘 굉장히 핫한 분이십니다. 조동준 서천군 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리얼토크 펀치 두 번째 선수로 이렇게 저와 함께 링 위에 서셨습니다. 지금 소감을 어떻게 사자성어로 좀 표현을 하신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네, 뭐 사면 초가? 아무튼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가 지금 사실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떠오르시는 사자성어 없으십니까? 사면 추가요? 사면 초가 맞습니까? 예. 블라인드 질문 등 만만치 않은 펀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선에도 성공을 하셨으니까 잘 방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리얼토크 펀치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여름 40도를 육박하는 폭염에 가축은 폐사하고 밭작물은 타들어갔습니다. 집행부는 나름대로 활동을 좀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방자치에서 의원님들을 주민들께서 가장 먼저 찾아주시는 게 우리 군의원님들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농민들과 많이 마주치고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듣긴 했는데 사실 그런 하나하나의 의원님들의 모습들이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 언론이나 통해서 비춰지지 않은 모습은 좀 아쉬운데 아무튼 물고되는 일부터 배수로 빠지는 일 이러저런 일들에 아무튼 의원님들이 많이 찾아가 주셨었죠. 지금 이제 그런 홍보들이 전혀 돼 있질 않아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거의 움직이시지 않았나 이런 오해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의장으로서 사실은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개별적인 의원 활동만 하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또 이렇게 좀 피해를 입으신 개사에 좀 방문도 하고 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8월 말에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어서 그러저런 활동들 속에서 이제 그동안 문제시 됐던 그 의원님들이 이렇게 현장에 다니면서 접수했던 그런 좀 용수가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분들 좀 찾아다니면서 또 저희 회기 내 또 일들을 좀 해야 될 것들을 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부분에 힘입어서 된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천수답 의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천수답에는 이제 물이 빠지고 나면 또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더 노력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직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는데요. 말씀처럼 좀 아직 업무 파악을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도 이제 4년이 지나서 이제 5년 차 접어들고 있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나도 아직 좀 우리 행정의 속속들이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고 있어서 좀 시간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이자 현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에도 분명히 적폐라는 건 있을 것 같아요. 의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지역의 적폐 뭐라고 보십니까? 적폐라고 표현하기엔 그렇지만 제가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에 우리 군이 이러저런 정책과 예산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의 정책 결정자들이 사실은 이제 연세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50대 이상 군수님, 군의원, 우리 군청의 실과장님들 이런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연령대가 높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젊은 세대의 어떤 그 새로운 시각과 전망
뭐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하는 게 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아쉬움과 한계가 아니고 굉장히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그런 그 비전과 관련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정책 결정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실제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을 좀 이렇게 묶고 있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죠.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적폐라 그러면 왠지 뭐 대단한 문제점 같은데 한계라고 하시니까 예 뭔가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제 올 연말에 서천군의 조직 개편이 단행될 예정이에요. 그 국체제로 전환이 될지 아니면 과를 증설할지 아직은 이제 뭐 정확한 판단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뭐 어떤 형태든 대단한 뭐 파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에 관한 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국일지 뭐 과의 어떤 그 정비일지 저도 뭐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우리 군의 그 행정과 주민들의 어떤 정책에 맞게 효율적으로 좀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쉬운 건 뭐 이제 누구나 우리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제 이 앞전에 한번 했던 조직 개편에서 이게 과연 이제 그런 행정의 효율성만 가지고 정책적인 입장으로 정비를 했느냐 했을 때 의문표를 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분명히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의회의 역학 구조상 민주당이 좀 더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와 군수님께 그 단호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안 하길 바라고요. 저는 뭐 잘 조정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천군의 현안이 너무도 많습니다. 뭐 열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데 또 너무 굵직해요. 그래서 우리 조동진 의장님 앞으로 4년간 의장으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좀 뭘 바꿔보시고 싶으십니까? 서천군의 이러저러한 산적한 문제들, 고령화나 뭐 지역경제 낙후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결국에 인구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년 전에 이제 군정주문을 통해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대전환을 해라, 인구 정책 TF팀을 만들어라, 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처음 제안을 했었고 지금 뭐 인구 정책팀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한 걸음 나가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 지방 농촌에 기업이 오기 만무하고 설사 오더라도 그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를 위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하는 이 구조는 이미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일자리들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것, 소득을 좀 올려줄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이러저런 수당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지금 서천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좀 더 소득도 올라가고 잘 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저는 외부에서 서천으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로 기대하고요. 그와 관련된 예를 들면 뭐 농민 수당이나 아니면 지금 뭐 한참 얘기됐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아니고 생활임금 제도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자치단체에서 보존해주는 그런 소득 보존 정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이렇게 퍼주기 정책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역의 어떤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 이제 그걸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그 대량의 지역 상품권이 우리 서천과 같은 지역에 돌면 저는 중소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고요. 그러면 지역 경제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고령화도 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해답이군요. 인구가 문제면서 인구가 또 해답이네요. 그건 진짜 저희 지역 문제뿐만 아니고요. 이제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촌의 인구가 다시 늘어나고 살아나야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감소도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1라운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리얼토크 펀치 두 번째 라운드는 팩트 체크입니다. 자,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첫 번째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의장 된 걸 후회한다. 누가 이런 얘기를? 아니, 떠도는 얘기가 나 전반기 의장한 거 후회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가요? 예, 지금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전반기 의장이 한 게 무리수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4년 하고 이제 5년 차 들어가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후회보다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나름의 또 의정 활동을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역량이나 제가 이제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갖는 한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재선이 되고 좀 재선으로서의 정치적 중량감이나 그런 관계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이게 개인 의원으로서 조례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번 전반기에 있었죠. 물론 이제 후반기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저도 뭐 그건 괜찮은데 그런 이제 제가 좀 더 필드에서도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신과 어떤 제 가치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더 재밌게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에요.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밥을 빨리 먹으면 체한다고. 저도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이게 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는 것이 다 좋은 건가 뭐 이런 걱정도 들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있는데 뭐 그게 또 제 마음과 같이 되지 못하고 우리 당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 의회 구조에서 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뭐 필연적인 것도 있어서 아쉬움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의원으로서 필드에서 뛰실 때 활약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의장 단상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많이 지켜봤습니다. 아주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지루해 하셔요. 특히 이제 뭐 질문 같은 거 뭐 하실 때는 지금 의장 단상에 앉아 계실 때 무슨 생각하세요?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저도 이 대목에서는 이 질문을 내가 꼭 하고 싶다 손을 번쩍 들어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군수가 목표다. 지역의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조동준 의장 향후 정치적 목표가 뭘까? 뭐 이러면서 굉장히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 최연소 기초의원 지역에서 또 최연소 의장 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정치적 목표 뭐 어떻게 되십니까? 군수도 목표다. 군수도 목표다. 예, 예. 야, 굉장히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제 정치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되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군수가 목표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고요. 기회가 된다면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제 9년 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앞서 우리 의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게 있어요. 나는 이제 젊은 군수 또는 젊은 어떤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 지역의 리더다라는 부분을 암시적으로 자꾸 강조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어떤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도 많이 이런 시각으로들 보시죠? 부담스럽기도 하시면서, 예. 또 뭐 정치적인 목표가 없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것을 부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정치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갖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주민들의 선택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긴 한데 제가 그만큼 역량과 능력이 된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제가 이제 의원으로서 지방 의원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한계를 가졌던 건 이게 당을 떠나서 우리 지방자치가 자치단체장에게 군수에게 많은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이 뭘 하고 싶어도 사실 군수가 결정하지 못하면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역을 바꾸고 싶은 어떤 지향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야, 군수가 돼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까지는 해봤죠. 예. 군수가 되면 물론 주민들의 선택의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마음 먹고 있는 우리 지역을 위한 어떤 정책들, 변화들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물론 뭐 군수가 마음대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그 의지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군수를 해보긴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실제 가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에 주민들의 선택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고 제가 그만한 능력과 어떤 그 지지를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기초의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한계를 느끼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아마 지역 주민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대단한 숙제입니다. 의회 통하였는가? 아무래도 이제 소통이 가장 이제 주안점으로 두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의회 조직이 오히려 집행부보다 더 경직돼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의 소통에 앞서서 오히려 조직 내부, 의회 조직 내부의 소통이 원활해야 밖에의 소통이 더 시너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제가 의장 취임을 하면서 의회 소통을 좀 강조했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 이게 이제 한 번에 마음 먹는다고 해서 막 읽어야 되는 게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걸 결국에 이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라고 하는 전체 시스템 속에서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원해주는 우리 의회 사무과의 기능과 또 현실적인 어떤 예산과 우리 자체 사업 의회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실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사무과 직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의회 사무국, 의회 사무과의 어떤 인사 독립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의회 사무과에서 좀 지원해주고 그런 일들을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단체장 군수님이 인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순환되는 일을 의회 사무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직원들도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차근차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나가려고 하고 약속했던 예를 들면 우리 의회 중개 시스템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으로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님들 개별 활동들이 주민들에게 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홍보 기능도 좀 강화하려고 하고 그러려면 결국에 의원님들이 뭔가 활동하셔야 거기에 담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같이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계속 의회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되고 있으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사람이 늘 신뢰를 강조하면 신뢰가 부족한 거고 소통을 강조하면 소통이 부족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서천군 의회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의 의회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주민과의 소통, 또 모든 현안과의 소통, 지자체와의 소통 이런 부분들 앞으로 잘 하시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숫자로 보는 지역 현안 첫 번째입니다. 3850입니다. 아마 이제 3850 하면 잘 모르실 텐데 지금 현재 서천과 군산을 잇는 동백대교 다리의 길이입니다. 주민들은 지역 상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관광객들이 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호재다. 잘 이용하면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만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백대교 개통과 관련한 서천군의 준비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필연적으로 다리가 안 낮으면 모르겠는데 네. 다리가 놓여지고 이제 올 개통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저는 이걸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도 입장인데 말씀처럼 문제는 저희가 그만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핵심인데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동백대교와 관련된 어떤 토론회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아마 부서별로 그런 정책 과제들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이렇다 할 만한 그 어떤 정책들을 딱 정리하지 못하고 아직도 좀 동분서주하고 있는 듯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실제 또 일단 개통되고 나서 아마 뒷북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걱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 활용한다면 그 동백대교가 들어오는 장항 그쪽 입구나 이제 마서 쪽에 넓은 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예를 들면 똑같은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고 서천의 어떤 자연 환경, 생태 환경, 넓은 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전원주거단지 같은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빨리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저는 그 군산 시내에서 주거 단지로 유입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들을 좀 빨리 실행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정리하지 못하고 아직 실행하지 못하는 게 좀 걱정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도 사실은 이게 그냥 계속 빨대 효과로 여기 유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하고 있죠.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동백대교가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숫자로 보는 지역 현안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밑으로 보이실 텐데요. 0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세고 계실 겁니다. 10억입니다. 10억. 서천 지역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그 서천사랑 상품권에 올 한 해 이만큼 유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자체의 유통 목표액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 서천 경제 좀 살릴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파악해 본 바로는 아무튼 지난해는 한 13억 정도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특히 그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농협 쪽과 좀 소통이 잘 안 되면서 차질을 빚었고 그래서 아마 현재까지 한 8억 정도 이렇게 유통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스카이워크에서 지금 상품권을 이제 입장권과 대체해 주는데 제가 이제 처음 의회에 들어서 생태원 입장권도 그렇게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지역에 다시 활용되도록 하자라고 제안했었거든요. 생태원도 분명하게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대안 사업으로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약에 좀 더 정책적으로 임한할 수 있다면 그런 청년 수당이나 아니면 아동 수당
뭐 그다음에 뭐 지금 얘기되는 농민수당 이런 수당들을 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그것이 지역에 좀 순환될 수 있도록 그 정도 어떤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사실 지역 경제 미미하죠. 네, 그 지금보다 그 이상 한 10배, 100억 정도 풀린다면 저는 지역의 이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스카이워크 하나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의 일부 급여를 이제 그걸로 지급하고 있지만 그런 형식적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사실 이제 이게 지역 화폐라고 하는 제도인데 지역 화폐가 좀 더 우리 지역을 건강하게 지역 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근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 마지막에는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네, 마지막 숫자입니다.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4대 3입니다. 뭐 의장님, 요건 아시겠죠? 예, 예, 뭡니까? 의 구성. 네, 원구성 비율입니다. 예. 지금 일각에서는 한국당 의원들과 좀 아직도 물과 기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어색하시죠? 솔직히. 솔직히 안 어색한데요. 안 어색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모르겠어요. 이제 후반기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그 이제 전반기 원구성을 다른 지역과 달리 이제 좀 원만하게 합의해서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일부 이제 밖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막 그렇게 갈등하고 소원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그 개인 의원 간의 어떤 다른 입장들이 당을 떠나서 뭐 그런 것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뭐 당적으로 이렇게 4대 3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뭐 저희가 각을 세우거나 아직 그런 적은 없어서 아직은 그런 현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연말에 조직 개편하면서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합리적이고 협치를 강조하시는 우리 조동준 의장님께서 잘 의정을 이끌어 가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리얼토크 펀치 마지막 코너입니다. 내 인생의 사진 한 컷입니다. 오늘 어떤 사진 갖고 나오셨어요? 내 인생을 생각하고 사진을 찍었던 게 아니어서 참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그 대학 시절이 담긴 이제 그 상징적인 사진 두 가지가 있어서 좀 이렇게 골라와 봤습니다. 뭐 어떤 이게 뭐 학보사 시절 사진인가요? 네, 이것은 이제 그 대학 시절에 학부사 생활을 하고 아마 그 퇴임식을 편집국장으로 퇴임식을 하는 후배들이 챙겨줬던 사진이고요. 이제 학부사를 그만두고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그 아마 농화를 가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모습과는 아무튼 저도 꺼내서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꼈는데 전혀 전 몰랐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제가 지금의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제 생각의 어떤 변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학 시절 학부사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갖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에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제 본래 학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또 군대도 늦게 가기도 했지만 저는 굉장히 소중한 그 공부를 뭐 지방대학 조그만 대학에서 했지만 세상에 대한 시각도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 같고요. 함께 했던 그리고 함께 고민을 나눴던 분들과의 그 당시에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 서로 이제 밤샘게 하면서 토론하고 고민했던 얘기들 그런 하나씩 한 가지가 이제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지향과 목표, 가치들을 좀 정리시켜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 한 컷이 지금의 조동준 의장, 정치인 조동준 의장의 첫 장, 첫 페이지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은데 지나보면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게스트로 저와 한 게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시간 대담을 좀 나누셨는데 지금 이렇게 끝나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아무튼 뭐 많이 재밌게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데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저는 스스로 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 부담들도 있고 정치인으로서 좀 부족한 면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뭐 그런 진중한 모습들로 좀 주민들과 만나려고 하고 있고 그 마음 속에는 진심을 꼭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조동준 의장의 평소 생각과 철학 그리고 재치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지하지만 무겁지 않은, 재미있지만 가볍지만은 않은 리얼 토크 펀치. 다음 선수는 바로 당신입니다.